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런 내용까지 공개를 해야 되나,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제가 되는 회사의 10년간 관급 흥정성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비교적 소상히 해명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20일간 기한 내에 청문회를 하지 못하면 대통령께는 10일 범위 내에서 재송부 기간을 정하고, 그래도 보고서가 국회에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밟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9월 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저희가 다뤘잖아요. 저희 정치부회 끝난 다음에도 굉장히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진행이 됐죠? 밤이 아니라 오늘 새벽 2시 오늘 새벽까지? 넘어서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 네. 끝나자마자 귀가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 취재 기자들에게 언론의 비판과 질책을 잘 새겨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야의 반응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네. 완전 상반된 반응. 최 반장도 끝까지 지켜봤죠? 눈 빨갛지 않나요? 밤을 새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충혈됐습니다. 신 반장, 오늘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맞불 회견을 열었잖아요. 어제 조국 후보자가 앉았던 그 공간에서 똑같이 회견을 했는데 2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3시간 정도 진행하고 5시쯤에 끝이 그래요? 났고요. 네. 크게 뭐 자녀 의혹, 그다음에 사모펀드, 그다음에 운동학원 및 부동산, 그 3가지 이슈로 나눠서 네. 어제 조 후보자 해명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는데, 네. 이 간담회가 진행되는 중에 이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맞아요. 요청을 예, 예. 했다는 소식이 6일까지. 전했고, 네. 이에 대한 지금 야당 반응도 나왔는데 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네. 뭐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 100여 개 질문, 시간으로는 500분에 걸쳐서 8시간 20분이네요.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간담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고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아주 뚜렷한데요. 여당은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의혹을 전혀 풀지 못한 변명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는데 신중론을 펴온 정의당은 오늘도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는데, 일단 지난 기자간담회 전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는데 어제 기자간담회 이후에는 우호적인 여론이 당내에 늘어났다는 얘기 정도는 나오지만 정확하게 과반이 넘는 의견이 어느 정도 어느 쪽인지 그거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입장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수석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그 시한을 6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한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6일로 정했고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6일 귀국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7일, 근데 7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평일인 월요일 9일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간담회 그간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죠.
검찰 수사 역시 빨라지고 있는데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논란 관련해서 핵심 당사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요. 이와 함께 조 후보자 부인의 대학 연구실, 서울대 의대 행정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요, 장관 임명 전에 핵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상당히 중요한 경제 뉴스죠.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사실상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오늘 발표가 나왔고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1965년 통계 집계 이후에 사실상의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물론 반올림하면 공식적으로는 0.0%로 기록하게 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일시적인 공급 요인으로 보이고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요. 소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보이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내용과 오늘 검찰 수사 내용부터 정리해보고요.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청와대 기류, 또 한국당의 맞불 회견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소식과 외교안보 관련 이슈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약 11시간에 걸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물론 중간에 휴식 시간도 포함해서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소명한 조 후보자는 언론의 비판과 조언을 잘 새겨 듣겠다고 말했는데요. 후보자의 간담회가 끝난 지 7시간여 만에 검찰은 부인의 연구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조 후보자의 간담회 내용과 검찰의 수사 속보 내용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자정을 훌쩍 넘긴 오늘 새벽 2시 15분쯤 끝났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약 500분 동안 질의응답을 가졌는데요. 당초 예정된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후보자 본인의 요청과 또 그러한 기회를 주겠다는 여당의 취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마련된 자리였죠. 자, 간담회를 마친 후보자의 소회 한번 들어보시죠.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긴 시간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너무 쉽게 지나온 것들을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염치와 간절함을 항상 마음에 두겠습니다. 네, 후보자는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외국 유학 그리고 각종 인턴십 혜택 등 소위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자,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자, 인턴십 등은 특히 당시 정부가 권장하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컸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도 당시 책임 교수의 재량이었지 자신과 또 배우자 등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입학 사정관 제도가 들어오고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 단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책임자였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앞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아내들끼리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아는 사이였고 당시 아내를 통해 부탁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결국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인 만큼 검찰, 장 교수를 불렀습니다. 후보자 딸을 1저자로 올리게 된 배경과 함께 논문이 제출된 대한병리학회 그리고 입시에 활용이 됐다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등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또 후보자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 연구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자, 부인은 딸의 인턴십과 관련한 논란 외에도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검찰은 한국국제협력단, 이 코이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후보자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수기를 통해 이 코이카 몽골 봉사대표로 활동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후보자의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 또 소환 조사에 나선 검찰. 자, 정치권의 외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런 당부를 했었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권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조국 후보자는요, 이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구성 또 운용은 알지 못했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죠. 이 처남 일가가 함께 투자하는 등 가족 펀드라는 데 대해서는 당시에는 몰랐고 또 일부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처남이 0.99%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근데 저도 매우 의아한 게 그 다른 그 주주들은 주당 1만 원에 샀는데 제 처남은 주당 200만 원에 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도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학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 야권은 이 재단의 빚을 탕감하고 또 재산을 늘리기 위해 이 고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의혹 제기한 바 있죠. 그러나 후보자, 당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동생이 채권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소송이었고 게다가 자신은 당시 소송 자체도 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토로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 동생은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학교 웅동학원 일은 거의 제가 사실 관여를 안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외에는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내년 총선 출마, 또 차기 대선 주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이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이라고 통상 부르는 그쪽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습니까? 그저 어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00분 간담회 마친 조국, 속전속결 수사 속도 내는 검찰입니다. 네, 마지막에 대권에 대해서는 어림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된다면은 법무장관직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넘어서까지 기자간담회를 가졌고요. 최 반장도 아까 끝날 때까지 다 봤다고 하니까 저도 지켜봤는데요. 그 자정쯤에 저희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논문 특혜 의혹 등 딸을 둘러싼 의혹, 또 사모펀드, 사학재단 등에 관한 질문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관련한 질문에 해명을 했고요. 아까도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발언이 나왔지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허탈감에 대해서는 사과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는 청문회 준비실로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사무실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이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고요.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온 거죠? 예. 네. 이 간담회는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새벽 2시 15분까지 약 1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 측은 중복자를 포함해서 100명의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하고도 8시간이 넘는 약 500분 동안 이 질의응답이 이어진 건데요. 저도 뭐 그 시간까지 다 지켜보고 오늘 또 제 시간에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그렇고요. 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이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례 없는 기자 간담회였다 이런 평가가 많죠. 자, 조국 후보자는 귀가할 때도 전날 어제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민원실에 방문증을 반납했고요. 국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소회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늦은 시간 언론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국회 청문회를 했어야 되는데 무산되면서 갑작스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이렇게 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해 주신 비판, 조언, 질책 모두 잘 새기겠습니다. 제가 후보자 신분인데 장관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험을 기초로 삶을 성찰하고 향후의 삶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국 후보자가 간담회를 통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입장을 밝힌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리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기류가 느껴질 정도인데 오늘 하루에만 세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집중발제 때 최 반장이 언급했던 동양대와 코이카 외에도 서울대 의대에도 압수수색을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대 의대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기 전에 서울대 의전원에 응시를 했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이 서울대 연건 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에 이 검사 또 수사관들을 보내서 내부 문건을 확보를 한 겁니다. 자, 의전원 응시 당시에 조 후보자가 딸을 위해서 혹여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자, 어제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이 사실과 다르다 적극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서울대 당시 의대 학과장이셨던 강모 교수님께 후보자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에 우리 딸이 시험을 본다, 잘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부터 부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한 적 없고요. 저희 아이는 서울대 의전원에 1차는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검찰은 오늘 서울대 의대를 포함해서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이 동양대학교와 또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 단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국제협력당 코이카라고 하죠. 네, 최소 이렇게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이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검찰은 또 오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책임 교수였던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딸의 입시와 관련한 의혹에 수사 초기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신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하실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저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런 지시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저 가족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네, 어제 조국 후보자가요,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장영표 교수를 오늘 불러서 아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장 교수가 돌아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혹시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왜냐하면 장 교수가 또 나오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이제 조국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청문회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또 검찰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는 그런 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컸습니다.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이 관련해서 뭐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요? 네, 박상기 장관은요, 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공개를 했다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조사를 안 해서 수사기관의 유출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지만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반복이 되면 검찰의 중립성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또 검찰의 신뢰 문제와도 직결이 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아울러 박 장관은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이 관련한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오비락이 될 것 같다, 유보한 상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 민주당 내에서는요, 검찰이 수사 상황을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개혁 진전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을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 의원은 오늘 오전 조 후보자에 관련한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문제는 검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멈추는 것이 검찰로서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로 검찰 스스로 오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관련해서는요, 앞서 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건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요,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할게요. 조국 딸 논문 교수 소환, 부인 대학 등 압수수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조 후보자의 간담회에 대해서 그간 제기된 의혹이 대체로 소명됐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어제 간담회가 청문회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조금 전인 오후 5시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래였다면 국회 청문회가 열려야 했을 시간, 국회 본관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500분에 걸쳐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했는데요. 정치권의 평가는 예상대로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제기된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좀 구분지어줘서 국민들이 이 최근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청와대는 유례 없던 간담회 형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간담회는 청문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고 또 증인 및 검증 자료를 제시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검증 대신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만 전파를 탄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가 됐는데요. 강기정 정무수석은 결국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를 열지 않는, 즉 국회에 부여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생각이 있어.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 성찰이 좀 뒤따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정리하면 의혹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고 간담회라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남은 임명 절차를 차례로 밟겠다는 건데요.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즉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바로 그 6일 순방에서 귀국합니다. 이후 주말 사이에 임명 재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9일에는 직접 임명장을 주고 또 화요일 1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데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추석 연휴 전까진 조 후보자 관련 논란은 다 매듭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국회의 시간도 아니며 자유한국당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야 4당은 모두 이 전례 없는 간담회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은 어제 조 후보자 간담회와 같은 장소에서 반박 간담회를 열었고요. 바른미래당은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간담회는 헌법적 검증 절차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적 검증 절차도 아니고 기자간담회 형식상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초월의 모임에서 이해찬 대표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보호해야 될 민주당이 일반 증인들에게 적극적인 출석 협조 요청을 해서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다면 바로 이어서 오늘이라도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 절차는 아직 법적 기한이 남아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어제 대국민 변명쇼 하나로 청문회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만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오늘 오전 한 번 더 만났지만 접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증인을 적극하게 5일간의 그 소환 기간을 두고 청문을 여는 것이 옳다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청와대의 청문 결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그 기간을 감안해서 청문기일을 잡는 것을 다시 협의하자, 이런 제안을 송경 간사가 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법사위 행위는 개의되지 않고. 자, 지금까지는 절차에 대한 평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 후보자 답변 내용에 대한 평가인데요. 역시나 여야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있었다, 의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했다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링크 펀드를 처음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인이 처남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그 시점이 2017년 2월 28일 입출금통 표시에 정경심 코링크 EQ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4억 투자 약정서의 이름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고 재산신고 관보에 코링크가 등재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관보를 보지 못해 몰랐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짧게 언급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위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크게 자녀의 학사 비리, 또 사모펀드,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이렇게 세 세션으로 나눠서 조 후보자의 답변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 교수님 이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이거는 새로운 사실인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좀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간담회에 대해서 보나마나 뻔하겠지만 인내하면서 지켜보겠다. 정치 공세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조국 임명수순 청문 보고서 6일까지 다시 보내달랍니다. 네,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요. 그 정치권의 평가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죠. 청와대와 여당은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에 오해가 많았는데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반면 그 야권, 물론 이제 정의당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요.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정치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담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리였음을 또 야권은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청와대와 여당 의혹 해소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 또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것을 구분지어서 이 최근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진지한 반성과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청문 절차를 뛰어넘은 간담회라는 또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회가 이 청문회 절차를 준수해야 했다라면서 이 야당의 탓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와 여당 반응을 종합하면요.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청문 보고서 재송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죠. 최 반장. 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 기한이 지난 다음 이후 장관 임명을 재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열흘까지는 아니고 3일에서 5일 정도의 말미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오늘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당일인데요. 윤 수석은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7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7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귀국 후 첫 업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달린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수석은 재송부 기간인 오는 금요일 전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회 여야가 협상할 일이지만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아,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군요. 일단 물리적으로는 네.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그렇겠네요. 입장을 그러니까 6일 이후에는 임명할 수 있지만 지금 다만 6일까지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보통 증인을 부르려면은 5일 전에는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부를 수 없죠. 다만 조국 후보자 본인만 불러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일단 해석은 됩니다. 그러니까 6일 이후에 청와대가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건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은 되고요. 조금 전에 청와대 윤도한 수석의 발표에 대해서 일부 야당의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조금 전 끝난 한국당의 간담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 기한, 즉 증인을 부를 수 있는 법적 기한인 5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3일 후인 6일을 기한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는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 안에 검찰 수사가 나오지 않겠지만 속도를 내고 있으니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적격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셀프 청문회로 국민을 우럭에 넣고서는 어떻게 사흘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상당히 수위를 높여서 비판을 했고요. 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보고서 송부 요구로 분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은 지금 단계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6일 전에 사흘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루짜리 정도로 받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이 중요하고요. 오늘 뉴스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맞토론을 하니까요. 거기서 또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조금 더 이어가면요. 어제 조국 후보자 간담회에 대해서요. 야당 쪽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먼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반치광 편법왕을 보았다. 역시 뻔뻔함의 대명사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조국 후보자는 법도 무시하고 국민을 조롱하며 국회에서 1인 상황극을 펼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즉시 조국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조국 후보자는 장황한 변명, 기만, 감성팔이를 반복하며 무너져 내릴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변명쇼 하나로 청문회 보이콧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몰랐다, 관여한 적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셀프 해명쇼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간담회는 법적 검증 절차도 아니고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는 어제 기자간담회로 의혹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임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분위기고요. 야당은 당연히 그 반대고요. 아까 최 반장 말재에서 어제 500분에 걸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저희가 훑어봤는데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자유한국당이 맞불 회견을 열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조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한국당이 오늘 이 자녀의 학사 관련 비리, 이 비리 의혹, 사모펀드 또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이렇게 세 가지로 주제를 나눠서 이 조 후보자의 어제 답변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자, 먼저 주광덕 의원이 자녀의 논문 제1저자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의 설명을 문제 삼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자, 김진태 의원이 이 딸 조 씨의,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자녀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이런 의혹도 재차 제기를 했고요. 자, 조 후보자가 이 선친이 학교를 일찍 보내기 위해서 신고를 했고 원래 생일은 9월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데 대해서 또 김진태 의원은 호적부를 제출해서 신고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국 후보자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늦은 밤 딸의 오피스텔로 기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딸이 떨고 있다라면서 자제를 호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김진태 의원 관련해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아이가 밤늦게 사람들 기자들이 찾아와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국정원 여직원 아이와 똑같은 28살 이 어린 여자가 그 사는 오피스텔 호수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중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장제원 의원은요,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해명한 데 대해 시점상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조 후보자가 투자 당시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를 했다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조국의 민의의 전당 습격 사건, 대국민 사기극의 첫 번째 거짓말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투자 신탁 회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수익률이 높다. 근데 지금은 아주 나쁜가 봅니다. 근데 그 당시 시점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았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맡겼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 코링크가 그 당시에 수익률이 높아요? 나 1분만 더 주면 안 될까요? 아니, 코링크가 지금 보세요. 자본 장식 상황이었어요. 9억 8천만 원이었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이 조국 펀드, 블루코의 운용의 핵심 운용자가 누군지 압니까? 임성균. 이 사람이 누구냐? 밥솥 회사 있죠, 쿠첸. 쿠첸의 연구개발 마케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회사에 이런 사원을 믿고 10억을 투자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밥솥을 갖다가 개발하던 사람이 펀드 운영하는 그 회사에 돈 10억을 투자한다? 네, 김종석 의원도요. 사모펀드 관련 해명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조국 후보자는 약정액과 실투자액이 다른 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면 계약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면 계약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오촌 조카에 대해서도 코링크 PE의 총괄 대표 명함을 들고 다녔다면서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우회하기 위해 조국 후보자가 가족 펀드를 이용해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부터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사흘 사이에 과연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정치부 회의 중간이라도요,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조국 청문 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워낙 이목이 집중됐던 탓에 정기국회가 개회된 것도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열린 것도 많이 가려졌습니다. 특히 어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여성 비하 발언도 나와서 뒤늦게 논란이 됐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살펴보죠. 자, 자유한국당 정가윤 의원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한국당이 김진태 의원을 부랴부랴 이렇게 징발해간 탓에 느닷없이 정무위로 배치가 됐던 겁니다. 정무위가 영 어색했기 때문일까요? 이런 얘기 불쑥 훅 꺼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성으로 45 하면 아직 평생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 일단 이 나이부터 틀렸습니다. 조성욱 후보자 만으로 55이죠. 자, 어쨌든 정가윤 의원 입에서 앞서 들으신 대로 여성이란 단어 딱 나오면서부터 좌중이 긴장합니다. 귀 쫑긋 세웁니다. 자, 그러더니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우리 한국 사회 아직 앞으로 가장 제일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야죠. 예? 자, 조 후보자 역시 어떤 얘기 나올지 짐작했는 듯 어색한 웃음 저렇게 지어 보입니다. 글쎄요, 속으로 그래,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던 걸까요? 자, 하지만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스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고 맙니다. 이렇게요. 출산율입니다. 이 출산율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100점짜리 후보자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가윤 의원이 누굽니까?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친박근혜계 중진입니다. 평생 독신이었던, 결혼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입장에서 결혼하고 출산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 이건 정말 뜻밖이고요. 요즘 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당장 민주당에서 과연 우리 후보자가 남성이었으면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저 얘기 나오자마자 기사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여기저기서 또 질타 이어지니까 오후 청문회 때 사과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애드립을 한 얘기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애드립이 문제입니다. 국장도 저도 과거 방송 중에 애드립 몇 번 잘못 쳤다가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넘어가 보죠. 자, 한국당 박성중 의원. 자, 후보자의 배우자 백은옥 한양대 교수가 군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돈을 이렇게 기부한 내역을 쭉 훑더니 이념적 편향성, 이거 뭐 이념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요. 완전히 좌파 쪽으로 후원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한 것인데 아내 한 거는 전혀 그런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좌파 편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여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스톱했어야 합니다. 대강 의미 전달은 했으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걸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애드립을 쳤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아내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엄청난 R&D 예산이 있고 할 가기부 장관으로 이게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 아내를 관리한다. 저희 국장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듣고 있던 다른 당 여성 의원, 야, 이거 듣자니 좀 너무한데?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실은 기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내를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른 말로 바꾸시든지 속기록에서 삭제하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박성중 의원 저런 얘기를 듣고 과연 해명을 했을까요? 사과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온도 관리하고 제대로 같이 한다. 자, 일단 뭐 오후 회의에서 이 속기록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오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자, 하지만 오늘 민주당 여성 의원들 이렇게 국회 기자회견장에 모여서 규탄 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성차별적 행동과 발언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 전체의 문화와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일주일 전 이 장면과 완전히 이 데칼코마니 이루는 상황이 한국당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5일 보신 것처럼 한국당 여성 의원들 방금 그 기자회견장 바로 거기에 그 장소에서 집권 여당 대표의 여성 비하 발언 개탄한다, 규탄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략적으로만 하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자, 마지막으로 짧게 전해드리죠. 요즘 한국당 민경욱 의원 조국 저격수다 자처하고 있습니다. SNS에 매일 4-5개씩 이 비판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죽창 타령하던 조국이 일제 펜 들고 기자회견하다 딱 걸렸네. 우리야 일제 펜 쓴다고 해도 그대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지금 기사도 많이 나오던데요. 어제 저녁 6시 전까지 1차 간담회 때는 보시는 것처럼 미쓰비시의 Z 볼펜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부터 속개된 2차 간담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국산 동아 애니땡으로 바꿨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한일 관계 관련한 또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으니까요. 그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주일 한국 대사관에 총탄이 든 협박 편지가 배달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죠. 지금 우리 교민들이나 주재원들 걱정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에 대사관에 편지가 배달이 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라이플, 그러니까 소총이죠. 이 소총을 몇 정 갖고 있다, 한국인을 노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 이름은 당연히 없었고요.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라고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 이 총탄도 동봉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대사관은 일본 경찰이 총탄을 수거해 갔고 편지를 보낸 이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대사관이 가장 위험에 먼저 노출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오 반장. 네, 지난 1일에도 60대한 우익단체 회원이 대사관 우편함을 파손했다가 현장 경비를 서고 있던 일본 경찰에 체포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20대 일본인 남성이 한국 대사관 우편함을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뜨린 일이 있었고요.
네, 그것과는 별개로 일본 주간지의 혐한 관련 보도가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일본 주간지 주간 포스트라는 곳인데요. 귀찮은 이웃에게 안녕, 한국 따위 필요 없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주간 포스트는 이 기사에서 혐한이 아니라 단한, 그러니까 이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 또 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한국인이라는 병리, 이런 글들을 실었습니다. 네, 얘기 들으니까 그 잡지에 기고하는 몇몇 양심적인 지식인들이요, 연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또 우려스러운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내년 올림픽에서 이 전범기인 우길기 사용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뭐 어제 SBS 보도였는데요. 이 우길기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 우길기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지난 8월 도쿄에서 이 도쿄 조직위 관계자에게 우길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일본 측은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네, 외교부도 관련한 우려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조금 전에 일본 언론도 보도를 한 걸로 봐서는 이제 SBS 보도가 사실로 보입니다. 일단 관련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지난달 3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가와무라 다케오라고 있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이죠. 오늘 아베 총리에게 방한 결과를 보고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이 가와무라 간사장이 한국에 와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난 겁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 내용을 아베 총리한테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이 총리가 자신한테 그러더라는 겁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또 일본 측의 화이트 국가에서 이 한국을 제외한 일본 정부의 조치, 이 두 가지를 세트로 함께 원점으로 돌리자. 라고 이낙연 총리가 자신에게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11월까지는 해결책을 찾고 싶다라고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제안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받은 아베 총리가 뭐라고 했답니까, 신 아베 반장? 총리가 오늘 오후에 총리관저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고 문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징용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이런 기존의 주장 되풀이했다고 하고요.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줬으면 한다, 그 한마디가 전부다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교도통신이 보도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총리가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징용 문제 먼저 해결하라라는 그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입니다. 네, 결국은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에 다시 공을 넘기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요,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 오늘도 관련한 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죠. 이선호 씨가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이 됐잖아요. 일단은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들여오려고 했던 게 액상 대마뿐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항 세관 이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이 포착이 된 건데요.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선호 씨의 수화물에선 액상 대마뿐 아니라 캔디, 젤리형 대마, 흡연 도구까지 뭐 여러 물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액상 이 대마 카트리지는 변종 마약입니다. 전자담배처럼 흡입 도구 안에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일체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건초 대마보다 환각성이 강하면서도 대마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서 일반 대마보다 주변에서 흡입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뭐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하더군요. 네, 이렇게 여러 종류를 들어오려 했다면 단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뭐 겉보기에는 뭐 사탕이나 젤리처럼 보이는 대마 캔디는 이 농축된 대마 오일로 만든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 대마를 삶아서 이 줄기등에서 오일을 추출한 다음 사탕, 젤리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라는데, 자, 이걸 섭취하면 뭐 사실상 대마를 흡연한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뭐 전문가들도 이 정도면 뭐 상습 복용 가능성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앞으로 관련한 속보가 좀 더 나오겠네요.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의 총탄 협박 편지 배달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민 미얀마 대통령과 회담에 이어서 잠시 뒤에는 실질적 국가 수반인 아웅산 수치 고문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미얀마, 라오스,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입니다. 태국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 오늘은 미얀마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 약속한 바 있죠. 정상과 정상, 정부와 정부, 그리고 기업, 학생 간 다층적인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여 깊은 우정을 나누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 당시 첫 번째 동남아 순방은 제가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번 순방은 제 입사 동기 이서준 기자가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겠죠. 자, 아무튼 당시에 임기 내에 10개국을 과연 다 갈 수 있을까? 이게 힘들 텐데 약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제 달성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까지 찾게 되면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아세안 10개국 방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임기 절반도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약속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방문을 시작으로 한 이번 순방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뜻깊습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방문은 특히 의미가 깊었는데요. 태국 방문 일정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 대통령은 이 프라윕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정상 방문이라고 하네요. 먼저 태국의 성공적인 신정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신정부의 첫 외국 정상 방문으로 나를 맞아주셔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태국은 우리 정부가 적극 수행 중인 신남방 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네, 프라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즐겨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문 대통령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부대인 21년대에서 연대장을 역임하신 프라윕 총리님을 한국인들은 아주 각별한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태양의 후예라는 한국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드라마에서 바로 특전사 출신입니다. 네, 이번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 지소미아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도 체결했습니다. ด้านความร่วมมือด้านการเมืองความมั่นคงและการทหารเห็นชอบร่วมกันในการจะเพิ่มปฏิสัมพันธ์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การเยือนระดับสูงให้มากยิ่งขึ้นพัฒนากลไกหารือทวิภาคียุทธศาสตร์ระหว่างกันยินดีมีการลงนามระหว่างแลกเปลี่ยนข้อมูลที่มีชั้นความลับร่วมกันนะครับสะท้อนให้เห็นถึงความไว้เนื้อเชื่อใจระหว่างกันทั้งสองฝ่าย 자, 그리고 태국은 아시다시피 일본 자본도 많이 진출해 있고 일본 기업 제품 선호도 높은 곳이죠. 최근 한국 기업 제품도 이 한류 열풍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인데, 자,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코리아 세일즈에도 나섰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통합 브랜드인 브랜드 K 홍보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축구 스타 박지성 선수도 함께했습니다. 브랜드 K의 홍보 대사라고 하네요. 좋은 제품이 막 권하고 싶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도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저인가요? 저는 아니겠죠? 아니, 필요해서. 지금 드려도 될까요, 제가? 네네. 네, 또 이 우리나라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잠시 보고 가시죠.
이 공연 모습을 보니까요, 확실히 우리나라 가수 팬들이 현지에 참 많았습니다. 손팻말을 만들어 와서 응원도 하고 또 목이 터져라 노래도 따라 부르고. 자, 그런데 또 아이돌 베리베리의 공연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강경화 장관도 공연을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자를 맞추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정숙 여사는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 현장을 찾았는데요. 태국 학생들의 우리말 실력 정말 저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한글 반포전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현전 학사 연쇄 살인 사건들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조선이 중국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어 3,000자가 넘는 한자를 배워야 했었습니다. 자, 어제 저녁 동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태국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방문국인 미얀마에 도착해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원민 미얀마 대통령과 만난 문 대통령은 잠시 후에 미얀마의 실권자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양곤으로 이동해서 한국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하고 아웅산 테러 사건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에 헌화하고 참배할 예정입니다.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미얀마 국빈 방문, 아웅산 수지 고문과 정상회담.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만나는데 그거를 사실상의 정상회담으로 봐도 되는 거죠? 예, 일단 오늘 오전에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도착을 해서 미얀마 대통령하고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하신 대로 아웅산 수지 고문하고 이렇게 회담을 갖는다는 건데, 아웅산 수지 고문은 국가 고문인 동시에 외교부 장관 또 대통령실 장관 겸임하고 있습니다. 직제상으로는 당연히 대통령보다는 아래지만 미얀마의 실질적인 국가 수반입니다. 그래서 아웅산 고문과의 회담을 사실상의 정상회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 아웅산 수지 고문은요, 미얀마 국민이 국부로 생각을 하는 아웅산의 딸인 동시에 한때 인권운동 또 민주화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여겨졌는데요. 자, 민주화를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5.18 기념재단의 이 광주 인권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을 잡은 다음 이 로힝야족 탄압 문제에 휘말리면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에 따라 5.18 기념재단 이 아웅산 수지 고문에게 수여한 상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로힝야족 박해 관련 의견 교환도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동남아 순방 나서기 전에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 이런 얘기를 냈잖아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요? 네, 교육부가 어제 관련 입장을 냈는데요. 정례 브리핑에서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학 입시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대통령 발언 취지는 대입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부총리가 귀국한 이후인 4일부터 진행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또 이미 큰 틀의 계획이 나와 있는 2022학년도 입시 계획에는 큰 변동은 없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방법 개선 등은 가능하다면서 학종 공정성 개선 방안은 그동안 계속 검토해왔고 청와대와도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 배경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대학 입시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당장 내년에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이후에 적용될 문제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입제도 개선 논의 소식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 강 수석은 또 학종의 반영 비율 조정을 대입제도 공정성 개편 방향을 학종 반영 비율 조정으로 봐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예비 입찰 마감일이었어요. 오늘 그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거론되던 대기업은 일단 참여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는 애경그룹, 또 미래에셋 컨소시엄, 또 사모펀드인 KCGI의 3파전 양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수대금은 대략 1조 원 이상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네. 자, 다음에 또 관련한 속보를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아웅산 수지와 정상회담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Let's go! We here to rock the show. Get ready, we'll let you know. 아무도 못 말려 boy. 지금부터 I got you boy.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엠넷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를 통해서 배출된 아이돌 그룹들을 보셨습니다. 특히 프로듀스 101 시즌 1에서 탄생한 걸그룹 아이유아이의 노래 핑미는 2016년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공식 선거 로고송으로 쓰기 위해서 경쟁을 벌일 정도였는데 결국 새누리당의 공식 로고송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봐.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참 쉽다. 자, 또한 시즌2에서 탄생한 보이그룹 101의 인기는 더 폭발적이었는데요. 골든디스크 본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그룹 해체 전엔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해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여기가 문제지 우린 상관없어.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야? 좀 쉬워 이거는. 우리를 잊지 말아줘. 그런데 서울지방경찰청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프로듀스 X101의 투표수 조작 의혹을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방송된 시즌 1, 2, 3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로듀스 101 시즌4 투표 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프로듀스 X101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발표된 투표수가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나타났다며 조작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제작사인 엠넷이 있는 CJ E&M 사무실을 2차례나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작진의 휴대전화에서 투표 조작이 의심되는 내용의 녹음 파일도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KBS는 시즌3 프로듀스 48에도 조작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듀스 48 최종에 출연한 연습생 20명의 득표수를 각각 전체 득표수 445만 2,177표로 나누고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 넷째 자리와 셋째 자리가 모두 0인 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이런 확률을 로또 5번 연속으로 1등을 할 확률보다 낮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로듀스 X101 진상규명위원회가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에도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아이돌 학교와 관련한 수사는 진행하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만약 조금이라도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프로듀스 101 시리즈뿐 아니라 이른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조금 전 야당 발제에서 간단히 언급은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보통 학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선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맞불 회견을 열었는데요. 내일도 전국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화요일이죠. 수목금 사흘 동안에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관련한 내용 내일 저희가 짚어볼 거고요. 검찰도 속전속결식의 결론을 내리려 하는 모양인데 관련한 속보 내용도 잘 취재해서 내일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내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유시민 재단 이사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오전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혀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취재할 내용들이 많네요.